안녕하세요. 저는 왕리준입니다. 올해 82세가 된 늙은 중국인입니다. 오늘 한국의 에어쇼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벅찼습니다. T-50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모습을 보니 90년 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주변 한국인들이 저를 보며 저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감격하실까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 포로 출신이거나 교포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특별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90년 된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에는 중국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적혀 있습니다. 1920년대 중국 난징에서 만났던 한 조선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보며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한국의 영웅, 그 푸른 눈의 여인을 알고 있다. 실제로 그녀의 눈은 푸른색이 아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고 푸른 하늘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타오르는 조국애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한국인들이 제 옆을 지나가며 KT-1, T-50 정말 멋지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르겠지만 그 전투기들이 날 수 있게 된 것에는 90년 전 한 조선 여인의 피와 땀이 스며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권기옥,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제가 평생 존경해온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중국 공군 조종사로 살아갔을 저에게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조국을 위한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정신만큼은 이 하늘 위에서 영원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1925년 가을, 저는 중국 난징의 운남육군 항공학교에서 비행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22세의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중국 공군의 미래를 짊어질 엘리트 조종사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훈련소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조선에서 온 훈련생이 온다고 하는데 여자래. 동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인 남자들도 비행 훈련을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조선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를 만난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키가 작고 왜소한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녀가 자기소개를 할 때의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에서 온 권기옥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배워서 조선 총독부와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지러 왔습니다. 그 순간 훈련소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여자가 무슨 폭탄을 던져? 비행기나 제대로 띄울 수 있을까? 동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어 몇몇 교관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불타오르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허세나 젊은 혈기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잃은 민족의 한과 분노, 그리고 반드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권기옥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왕리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동료들과 달리 저는 그녀를 진지하게 대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가 인사를 건네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자신을 비웃거나 무시할 것이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왕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굳은 의지와 함께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조선 여인을 만났다. 그녀의 목표는 황당해 보이지만 그 의지만큼은 진짜다. 과연 여자의 몸으로 혹독한 비행 훈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지만 뭔가 해낼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훈련이 시작되자 권기옥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첫 번째 체력 훈련에서 그녀는
다른 남자 훈련생들보다 확실히 뒤처졌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같은 기본 체력 측정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동료들은 역시 여자는 안 된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남들보다 체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남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0개 할 때 그녀는 5개밖에 못했지만 쉬는 시간에도 계속 연습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다른 사람들이 잠든 후에도 혼자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권기옥,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느 날 밤 저는 홀로 운동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비행이론 수업이 있는데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괜찮습니다, 왕 선생님. 그녀는 땀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국으로 돌아갈 자격이 생깁니다. 실제 비행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가 진짜 고비였습니다. 처음 조종석에 앉은 권기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교관의 지시를 받으며 조종관을 잡은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남자 훈련생들보다 더 침착하고 정확한 조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하다. 저 여자 비행 감각이 상당한데? 교관들도 서서히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부족했지만 비행에 필요한 공간 감각과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침착함에서는 남자들을 능가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단독 비행 훈련 중 일어났습니다. 권기옥이 탄 훈련기에 갑자기 엔진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고도 800m에서 엔진이 멈춘 것입니다. 다른 훈련생이었다면 패닉 상태에 빠져 추락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무선으로 차분하게 상황을 보고하며 활공으로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조국을 위해 죽는 것보다 조국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날 이후 훈련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웃음거리로 여겼던 동료들이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웃음거리인 조선 여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1926년 봄, 우리는 운남육군항공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권기옥은 당당히 졸업생 대표로 선발되어 답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배운 기술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습니다라는 그녀의 선서에 모든 졸업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중국 국민혁명군 공군에 배치받았고 권기옥도 같은 부대에 배정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군 소속이었지만 저는 곧 그녀에게 다른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몰래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글로 된 긴 편지였는데 봉투에는 상해 임시정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중국군 조종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연락책이었던 것입니다. 왕 선생님 들키셨군요. 그녀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진짜 목적을 이제 아시겠네요. 임시정부의 일을 돕고 계시는 거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은 일이라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몰고 적진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보다 동지들과 조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녀의 비밀 임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군 작전이었지만 실제로는 상해 임시정부와 만주의 독립군 사이의 연락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인으로서 의심받지 않는 입장을 이용해 그녀의 은밀한 활동을 엄호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임무는 1927년 여름이었습니다. 일본군이 독립군 근거지를 대대적으로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을 때 포위된 독립군에게 무기와 의약품을 공급하는 임무였습니다. 권기옥은 홀로 적진 한복판으로
비행기를 몰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만류했습니다. 일본군 전투기들이 우글거리는 곳인데요. 그래서 더 가야 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연함이 가득했습니다.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야 조선이 삽니다. 저는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도왔습니다. 일본군 전투기의 순찰 시간을 파악하고 가장 안전한 비행 경로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구조 계획도 세웠습니다. 임무는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돌아오는 길에 일본군 전투기와 조우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뛰어난 조종 실력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날 밤 무사히 돌아온 그녀를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조종사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진정한 독립투사다. 1932년 1월 28일 상하이 사변이 발발했습니다. 일본군이 상하이의 중국군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공군 부대도 긴급 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권기옥에게는 다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상하이에 고립된 우리 동지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그녀가 비밀 정보를 받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일본군이 독립운동가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있어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상하이는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일본군 전투기들이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고 대공포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홀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안 됩니다. 제가 강하게 말렸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진작 했겠죠.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동지들이 모두 체포될 거예요. 결국 그녀는 홀로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빠져 그녀의 무사 귀환만을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권기옥이 탄 비행기가 일본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녀는 살아있었고 부상을 입은 채로도 동지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왼쪽 어깨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굴 곳곳에 상처가 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일본군 전투기 2대와 조우했어요. 그녀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기체가 피격되어 불시착했지만 다행히 동지 셋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애국이란 이런 것이구나. 자신의 안위보다 동포의 생명을, 개인의 영광보다 조국의 독립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구나.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권기옥의 날개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더욱 높이 날아오르고 있다. 나도 그녀처럼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비록 그녀의 조국은 중국이 아닌 조선이었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광복이 왔습니다. 일본이 항복하면서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권기옥보다 더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그토록 꿈꿔온 조국 독립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네요. 제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조선에서 영웅으로 대접받으실 거예요. 그럴까요? 그녀는 기쁘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넘게 고국을 떠나 있었는데 과연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1946년 봄, 권기옥은 마침내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조선에서 꼭 행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들려온 소식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1950년대 말 한국을 다녀온 중국 동포를 통해 권기옥의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권기옥? 아, 그분 지금 서울에서 매우 어렵게 살고 계시던데요. 그 동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국가에서 별다른 지원도 없고 아무도 그분의 공로를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생활이 매우 궁핍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20년 넘게 목숨을 바쳐 싸운 영웅이 고향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권기옥 지사님이 생계를 위해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그분이 왜 이런 냉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나마 혁명 공신으로 대접받으며 살고 있는 제 처지와 비교하면 그녀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 정작 그 조국에서 버림받는 아이러니. 1973년 권기옥 지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신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권 선생님.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 조국이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네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003년 어느 날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권기옥 지사님에게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적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7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드디어 조국이 그녀의 헌신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권 선생님, 보고 계시나요? 저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당신의 조국이 당신을 기억해 주네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 대한민국이 이제서야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았어요. 그 후로도 권기옥 지사님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학교 교과서에 그분의 이야기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공항에 그분의 이름을 딴 시설이 만들어진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2010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생전에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국선열의 반열에 오르신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1946년 작별 인사를 나누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조선에서 꼭 행복하세요라고 말했던 제 말이 5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비록 그분은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분의 영혼은 이제 조국의 품에서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에는 권기옥 지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까지 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때 잊혀졌던 영웅이 이제는 모든 국민이 기억해야 할 역사적 인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비록 한때 잊혀질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빛을 되찾는다는 것을. 권기옥 지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한국 땅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영웅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 선생님이 그토록 사랑한 조국이 이제야 그분을 제대로 품어주셨네요. 그분의 무덤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참배를 올린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과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 꽃을 바치고 간다고 하더군요. 그분의 정신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권기옥 지사님의 늦은 복권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불공평하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애국자는 죽어서도 조국을 빛낸다는 것을.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2019년 저는 마침내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95세의 고령이었지만 권기옥 지사님의 묘소에 참배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 젊은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나요? 아마 제 나이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의 전쟁에 참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의 영웅, 권기옥 지사님과 함께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 젊은이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권기옥 지사님을 아시나요? 정말요? 네, 9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평생 존경해온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국립현충원에 도착해서 권기옥 지사님의 묘소를 찾았을 때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묘비에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 지사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친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권 선생님, 왕리준입니다. 95년을 살아오면서 선생님을 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묘비 앞에 서서 저는 지난 90년간의 기억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난징에서 처음 만났던 그 당당한 조선 여인, 하늘을 날며 조국의 독립을 꿈꿨던 그분, 목숨을 걸고 동지들을 구출했던 그분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묘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하늘에는 선생님이 꿈꿨던 것보다 더 빠르고 강한 전투기들이 날고 있고 여성 조종사들도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권기옥 지사를 직접 아신 분이 아직 살아계시다니 놀랍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권기옥 지사님은 단순히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조국을 향한 사랑으로 하늘을 날았던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정신이 바로 당신들 대한민국의 정수입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많은 한국인들이 권기옥 지사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SNS에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권기옥 지사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95년 인생 중 가장 정중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한때 함께 하늘을 날았던 동료에게, 평생 존경해온 스승에게, 그리고 영원한 영웅에게 바치는 마지막 경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권 선생님.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이제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정신을 마지막까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권기옥 지사님 같은 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헌신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정신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95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권기옥 지사님, 당신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서 하늘을 날고 계십니다.